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들의 성공 투자를 응원하는 여의도 주시강 2부, 저는 진행의 김은성입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 켜면서 기분 좋게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양시장에서 모두 다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온 게 정말 반가운 포인트였는데요. 앞으로도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장 마감 상황부터 꼼꼼하게 살펴보시죠. 네, 양시장 모두 2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켰고요. 나란히 1%대 상승을 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자세하게 확인해 보시죠. 지수 살펴보시면 코스피는 0.92% 오르면서 출발을 해서 장 초반에 살짝 상승폭이 둔화되기는 했지만 다시 만회했습니다. 장중에 1.31%까지 상승폭을 확대하다가 결국에는 1.2% 오르면서 2669.6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시면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개인만이 매도를 했고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기관 쪽에서는 금융투자와 투신 중심으로 물량 많이 사들이면서 시장 빨간불을 켰는데요. 오늘 기관이 4,200억 원대, 외국인은 3,400억 원대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시장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 코스닥 지수는 1% 가깝게 오른 882선에서 출발을 해서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확대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1.43% 상승하면서 886.44포인트에서 마감했습니다. 수급 상황 살펴볼까요? 네, 코스닥 시장에서는 3거래일 만에 개인이 매도세로 전환을 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매수세, 또 기관은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매수 행렬 이어갔습니다. 오늘 기관이 1,000억 원대의 물량 사들였고요. 외국인은 971억 원의 물량을 순매수했습니다. 이번에는 환율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장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온 것은 환율이 안정세를 찾았기 때문인데요. 미국의 4월 근원 PC 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상승률이 둔화됐습니다.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해석을 하면서 달러화는 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이 17원 급락을 하면서 1238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41일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늘장을 살펴보면 곡물 관련한 사료주들의 강세가 지속이 됐고요. 리오프닝 관련해서 영화 관련주, 또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들이 흐름이 좋았는데요.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 항구 봉쇄로 7월에 곡물 재앙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관련주들 오늘도 또 시세를 냈습니다. 사료 관련주들 살펴보시면 신송홀딩스가 오늘장 가장 크게 시세를 냈습니다. 23% 넘는 급등세 보였고요.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각각 20%대, 10%대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팜스코까지도 4% 넘는 오름세 보였네요. 네, 다른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료 관련주, 대유가 4%대 상승을 보였고요. 남해화학도 2.8% 상승하면서 12,85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또 같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영상 콘텐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영화관을 찾는 관객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또 프랑스 칸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2편이 주요 상을 받았는데요. 박찬욱 감독이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또 배우 송강호는 영화 브로커로 나무주연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이 소식에 영화 관련주들까지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쇼박스 같은 경우에는 범죄도시2가 관객 650만 명을 돌파하면서 흥행하고 있다는 소식에 그 배급 사인점이 부각이 되면서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9% 가깝게 오르면서 6,100원에 종가 형성했습니다.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칸 영화제에서 수상한 두 작품의 배급 사인 CJ E&M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또 CJ CGV도 8% 넘는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CJ E&M은 2.82% 상승하면서 11만 3,1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화장품 면세점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일본이 2년 만에 관광객을 허용한다는 소식에 또 6월 1일부터 상하이도 봉쇄를 일부 완화한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소비 관련한 화장품과 면세점 관련주들 오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화장품 관련주들 먼저 살펴보시면 한국 화장품이 6.44% 급등세를 보였고요. 토니모리도 6%대 오름세를 보이면서 5,470원의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치환불까지도 5% 넘는 오름세를 보였네요. 네, 면세점 관련주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이 4%대 상승세를 보였고요. 호텔신라가 2.51% 오름세 보이면서 77,500원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오늘 시간의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서 오늘 세아 메카닉스가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과 자회사에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공급하는 계약 2건을 체결했다고 오늘 공시하면서 오늘 본장에서도 9%대 급등세를 보였고요. 시간의 거래소에서도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내일장까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마감 상황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럼 여의도 주시강 2부 힘차게 시작합니다. 네, 월요일은 이 세 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아이린, 최명성 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장 분위기가 정말 아주 좋았지만 지난주에 참 재미없던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오던 순환매가 돌면서 상승해주던 섹터가 있습니다. 뭘까요? 오늘의 주제인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섹터입니다. 이 섹터 최근에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일단 사고 보자라는 식의 묻지마 투자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어떤 주제인지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주제 방금 확인해 보셨죠?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영화 아저씨를 한번 패러디를 해봤습니다. 주제가 사료값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까지 관련주들 이거 방탄유리야!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근데 시세를 보면 진짜 한 발이 남은 거 아니고 진짜 여러 발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위원님들 옆에서 지금 빵 튀어주셨는데 오늘 안 그래도 칸 영화제 수상 소식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연기 욕심을 부려봤어요. 어떤가요? 좋았습니다. 괜찮았나요? 아주 잘하시네요. 네. 네, 건성인 것 같지만 일단은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지금 급등을 하면서 사료주들 상승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게다가 밀 수출 2위 국가인 인도가 밀이랑 닭고기 수출도 중단한다고 또 밝혔고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의 항구 봉쇄로 오는 7월에는 곡물 재앙이 현실화될 것이다 라고 경고한 것도 이 섹터의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하면서 이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매일매일 호재가 또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종목들에 관련해서 관련주들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지, 만약에 전망이 밝다면 신규로 어떤 종목을 또 진입해보면 좋을지까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조은정보위원님. 네, 일단 오늘 축하드릴 일이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조은정보위원님이 주식 3대 천왕에 염승환 이사랑 김영익 교수와 함께 3대 천왕에 선정되셨다고 들었어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위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릴게요. 예, 글쎄 이제 네. 뭐 김영익 박사님이라든가 염승환 이사는 이미 저명하신 분들이고요. 이제 또 우리 이제 MTNW 머니투데이도 저보다 여러 훌륭하신 전문가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또 운 좋게 여기에서 이제 우리 머니투데이에서 주식 3대 천왕에 선정이 됐네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이고요. 저는 오로지 뭐 저와 함께 하신 분들 수익으로 보답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고맙고요. 뭐 저뿐만 아니고 저보다 더 훨씬 훌륭하신 분들 옆에 계시니까 많이 함께 사랑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앞으로도 한번 활약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장에서 이렇게 불거진 사료주들의 상승 랠리 말씀이에요.
위원님. 네. 네, 이런 곡물 가격의 상승세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아까 인캐님 연기도 상당히 좋으셨고요. 내가 빵 터졌는데 네. 그 웃었잖아요. 그다음에 말 그대로 한 발 정도는 남은 것 같습니다. 근데 다 발은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 우리 그 작가님이 참 타이틀을 잘 뽑으신 것 같고 제작진에서 네. 자, 뭐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으로 인해서 한 3달이 됐죠. 한번 2월 침공한 다음에 계속 이런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왔던 게 에너지를 비롯해서 원자재,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최근에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에거플레이션까지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사료, 곡물 가격 천정부지를 솟고 있는데 그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이 러시아의 그 나쁜 러시아에서요. 저는 뭐 계획 나쁘다 보니까 하여튼 흑해를 이렇게 봉쇄해버렸잖아요. 그에 따라서 대략 한 2,200만 톤 그 밀이 해외로 못 나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것 때문에 금년 들어서 밀 가격이 한 60%, 식량 비료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한번 제가 준비한 차트를 보실까요? 옆에 나오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월드뱅크에 따라서 이게 지금 그래프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죠. 예,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자원 민족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또 이제 식량 보호주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번 이게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 염려와 함께 여러분들 그 세계 지도를 이렇게 그려드렸잖아요. 근데 그 물가 상승률이 10% 이상은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 그래서 빨간색 부분들이 다 뭐냐면 못 사는 나라들의 대부분이에요. 뭐 러시아를 비롯해서. 그래서 참 이게 우리 그냥 사는 우리나라가 됐던 전 세계적이 됐던 다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이 참 충격을 많이 받는구나 안타까운 현실을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에거플레이션에 의해서 또 이제 육류 가격이 오르니까 프로틴플레이션 또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 물가가 참 그 점심값이 많이 올랐죠. 그래서 편의점 같은 데서 이렇게 또 점심을 대체한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런치플레이션까지 신조어가 등장하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런치 플래그 스테이션까지 한번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린 위원님은요, 지금 인도가 밀이랑 설탕에 이어서 쌀까지 수출 금지를 검토한다 이런 소식까지 들려왔거든요. 근데 인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각국에서 수출 금지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하게 현황 좀 살펴주실까요? 뭐 일단 뭐 오늘 그런 이슈로 인해서 뭐 신송홀딩스나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이 또 나와주었고 또 우리 뭐 농민들 같은 경우 비료 가격이 굉장히 급등을 해서 남는 게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비료 관련주들도 이제 바닥에서 이제 누보 그리고 뭐 남해화학, 뭐 대유 같은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제 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나와주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주 초반까지는 또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가능성이 농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많이 갔던 종목들은 아무래도 탄력이 한번 나오고 또 꺾일 수 있지만은 바닥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은 한번 밀어냈다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데사 항구 같은 경우 이제 세계가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데 이 항구에 이제 묶여 있는 그 농산물 같은 경우 굉장하다. 거의 뭐 절반 정도가 이제 수출량의 절반 정도가 묶여 있다고 하는데 이 항구 같은 경우 정상 가동이 언제 이루어질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 보여지는데요. 앞서서 이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협상할 준비가 되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서방 국가에서 이제 이제 그 협상 부분에서 찬성하는 국가도 있고 반대하는 찬반론이 좀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단기적으로 이루어질지는 아직까지 뭐 모르기 때문에 당분간은 곡물 관련주들이 좀 더 갈 수 있다 보여지고 곡물 수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이 인플레 압력이 막 곡물 수출이 만약에 재개가 된다면 인플레 우려감이 좀 줄어들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갑자기 또 급락 나올 수 있으므로 이런 건 이제 좀 잘 대응을 하셔야 된다 보여지고 일단 러우 사태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파종을 이제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곡물 관련주에 영향을 주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끝난 게 아니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곡물주 이제 우리가 식품주도 마찬가지고 비료주 등등 해서
동반 상승이 돌아가면서 주간 움직여 줄 것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인도가 13일부터 밀수출 금지에 의해서 설탕도 이제 수출 금지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어서 쌀까지도 쌀 관련해서는 우리가 지금 베트남하고 이제 태국 같은 경우도 베트남이 이제 세계 수출 2위 국가고 또 태국 같은 경우 3위 국가인데 이런 국가까지도 이제 가격을 담합해서 올리려고 한다. 생산 가격이 좀 높다 보니 이제 일단 이런 쪽도 가격 담합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굉장히 쌀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가장 강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도 6월부터 이제 4달부터 또 닭고기 수출 금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육계 관련주들이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수급이 좀 들어오고 오늘 좀 쉬어가는 흐름이 있지만은 추가 상승도 많이거나 FNG 할인이나 이런 종목들도 추가적으로 충분히 또 움직여줄 수 있다 보여지고 우리가 또 금겹살이라고 하죠.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가격이 많이 안 오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수입 돼지고기 가격도 오르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면 우리 손 FNG나 이런 종목들도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한 번 더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외에 터키나 등등 해서 많은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글로벌 각국에서 식량 보호주의, 식량 보호 정책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제 식량 연구소에서는 하는 얘기가 이제 식품 수출 금지 국가가 19국가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한 30국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금씩 얘기를 한다면은 그런데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고 또 우리가 3개월 넘게 지금 이 러우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전쟁이 언제 마무리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쪽은 단기적인 전략 그렇지만은 저점에서 사서 반등이 나온다면은 조금씩 우리가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비중을 나눠서 분할 매도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싶고요. 곡물 저장고가 이미 거의 다 차서 보관할 곳이 없어가지고 곡물이 썩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향방은 우리가 중국에서도 조금 더 얘기를 한다면 이제 중국에서 이제 푸틴도 이제 정책을 내놓는 부분이 있지만은 우리 시진핑 주석이 또 어떤 정책을 내놓았냐면 코로나를 일단은 제로 코로나를 계속 이제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해에서 이어서 베이징도 봉쇄를 하고 그렇다면 경기 둔화 우려감이 또 확대되면서 이런 부분까지도 여러 가지가 이제 이쪽으로 좀 약간 부정적인 이슈가 되지 않았나 싶으니까요. 관련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은 단기적으로 보시더라도 꾸준히 이제 이쪽이 움직였다가 밀었다가 다시 또 움직였다 밀었다 할 수 있으니까 그 자리를 잘 타이밍을 노려서 뉴스와 타이밍을 잘 노려서 대응을 하신다면 충분히 고점에 물리셨더라도 비중만 작다면 먹고 나올 수 있는 익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이린 위원님은 당분간 곡물 관련주들 아직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 짚어주셨는데요. 대신에 시세가 조금 갈 수는 있지만 관련주들 주의해야 되는 점 많이 짚어주셨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번에는 우리 최명성 위원님. 네네. 네, 대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곡창지대라고는 하는데 그 규모가 어떻길래 이렇게 전 세계 곡물값에 이렇게 큰 영향을 줄까요? 거의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생산하는 밀과 보리가 약 29%라고 생각합니다. 29% 그리고 네. 옥수수도 한 15%또 이제 해바라기씨유 같은 건 75% 차지하는데 이 물량이면은 곡물이면 전 세계 인구가 약 4억 명 이상이 1년 동안 먹고 살아야 할 그 식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제대로 안 풀리면 이제 4억 명이 쉽게 말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죠. 그래서 상당히 좀 이제 재앙적인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면 몇십만 명, 몇백만 명 죽지만 식량이 없으면 굶어 죽는 거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럼으로 해서 이제 곡물 사료주가 급등이 나오고 급락이 이렇게 뉴스 세트가 나오는데 참 이걸 가지고 이렇게 급등시킨다는 것도 좀 아이러니하지만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좀 우리 이제 회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이 곡물주라든가 사료가 급등이 나가는데 이것은 사실 올리는 세력맘이지 아직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이제 초보적인 부분, 그래서 이제 앞에서 두 분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 제가 볼 때는 이 구간은 주식 투자자 5년 이하는 근처도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곡물주라든가 사료주가 급등 급락이 나오겠죠. 그래서 내일 뭐 푸틴과 이렇게 제렌스키 대통령이 아주 화평하게 하자면 급락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이제 이 주식들이 급등한다고 함부로 따라붙지 마시고요. 주식 투자 5년 이하는 근처도 가지 마시고 5년 이상 고수분들만 조금 단기적으로 조금 주식에 따라서 곡물주든 사료주든 비료주든 단기적으로 좀 매수와 매도를 적절히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최명성 의원이 초보자분들은 정말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추격 매수는 절대 하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자세하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한번 지금부터 얘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관련주들 뭐 워낙에 급등세가 셌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사료를 보니까 3월 15일에 17,000원대에 거래가 됐었는데요. 한 달 만에 와 무려 1000%가 넘게 오르면서 4월 20일에는 17만 4천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정말 대부분의 종목들이 근데 변동성이 너무 크고 4월 말에 고점을 터치하고 조금은 좀 쉬어가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조은정보위원님, 네. 네, 관련주들이 정말 이미 급등을 해버리고 네. 접근하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 섹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될까요? 일단 단기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단기 투자가 답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아까 이제 뭐 한 발 남았다. 저는 그건 동의해요. 네. 왜냐하면 고점 대비 보통 반토막 났거든요. 고점 많이도 올랐지만 그래서 어차피 반토막 나면 기술적인 그런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예요. 네. 그런데 그래서 역시 단기 투자가 답이다. 저는 여러분께 이제 늘 조언 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 성공 투자를 하시려면 이미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회자가 될 때 그때는 경계 모드로 가는 게 맞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본질 가치 대비 가격의 괴리를 보자. 제가 오늘 아침에 주식 3대 천왕 특집 제가 제 일바로 출연해서 여러분께 한 30분 동안 방송을 해드렸는데요. 거기에서도 이런 조언을 드린 겁니다. 자기만의 철두철미한 어떤 투자 철학을 가지시라. 그 다음에 그것을 또 자기만의 확고한 기법을 가지시라.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뉴스 따라서 이미 늦은 경우가 상당히 많다. 지금 대부분의 곡물 사료 관련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 많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단 이럴 수는 있어요. 지금 석 달째 지속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계속 앞으로 진행될 것이냐? 그러면 또 이런 것들도 당연히 또 오를 수 있겠죠. 다만 저점에서 상승한 그때의 기울기 각도하고 지금 상승이 일어난데도 지금 기울기 각도는 상당히 둔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보다는 오히려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내용 있는 종목들을 저쯤에 매수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해결의 실마리 가능성도 엿보이는데요. 지금 두 가지 지금 그 서방에서도 두 가지 스탠스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프랑스하고 독일 같은 데는 자기들 이제 가스 공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해관계 때문에 빨리 이렇게 협상을 이제 하자 뭐 그런 식으로 그 압박이 좀 심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영국이라든가 그런 데는 좀 강경파인데 결국은 지금 푸틴도 체제 유지에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다 지금 보게 되면 얻는 것보다는 상처뿐의 흔적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유정자들도 그 자기들의 절실함을 알고 오히려 협상이 이제 긍정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그러면 이런 종목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들 탐닉하는 것보다는 이미 지금 해봤자 소위 말해서 꽃놀이패라고 그럴까요? 저는 그 정도로 인식이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미 상승이 많이 오른 우크라이나 그 전쟁에 대해서 반사 이익주보다는 그 다음에 그런 종목들을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보유하고 계시다면 반등을 이용해서 한 발 두 발 남았을 때 그때 수익 실현 전략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네요. 네, 조은정보위원은 이렇게 많이 오른 종목들 그냥 부럽다고 따라가지 말고 이 종목은 그냥 보유자들의 영역이다. 이번 상승세를 이용해서 좀 빠져나오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보다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종목 잠시 후에 언급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아이린 위원님. 보니까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니까 그냥 국제 곡물에 확실하게 한 번에 투자를 하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곡물 관련된 ETF 상품도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미 늦었다고 봅니다. 네. 늦었다고 보고요. 또 ETF나 ETN 같은 경우 올 초 기준으로 한 30% 정도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들어가기는 무리수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이제 하나금융투자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 리포트를 본다면은 지금 뭐 20년간 곡물 사이클을 봤을 때 이런 상승 흐름이 2년 7개월 정도 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이런 흐름이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리포트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쟁 이슈가 뭐 단발적으로 끝나지 않는다면은 하반기까지 원래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한 3월, 2월, 3월부터 말씀드렸던 곡물주들, 뭐 사료주 그리고 식품주 이런 것들이 순환매가 계속 나오고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봐야 된다. 그게 이제 다음 달까지인데 러우 사태가 이제 지속되지 않는다면은 단기간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올 수 있지만 지속된다면은 우리가 이제 식품 관련해서도 이번 연도 하반기까지 지속적으로 뭐 곡물 사이클, 상승 사이클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 이 점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이 안에서 뭔가 무엇이 어떤 종목이 많이 가고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되냐 이렇게 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비자에게 이제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섹터를 보셔야 된다. 지금 봤을 때는 단발성 이슈로 급등이 나와주고 또 이제 이런 부분이 또 해소가 되면은 급등했다가 물량이 나오면서 또 다시 주가가 원위치 되고 또 다시 또 이슈가 또 조명되면은 또 급등이 나오고 이런 패턴이 반복되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이 쌀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오늘 스타트가 시장에서 오늘 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미장이 오늘 메모리얼 데이로 이제 쉬다 보니까 눈치 보기 장세가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됐다 보여지고 지난주 같은 경우 우리가 다우, 나스닥, S&P 500 지수가 6%대 각각 모두 상승해서 마감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 거죠. 한 주간 지속적으로 주간 단위로 빠졌다가 반등이 나와주면서 우리 시장이 오늘 굉장히 뭐 상한가 갈 수 있는 종목도 많이 좀 나올 수도 있을 법한데 이제 그만큼 테마주들이 그렇게 가는 시장이 아니라 오히려 뭐 5%, 6%, 7% 그렇게 이제 상승 흐름이 나온 종목들이 꽤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시장이 나쁘지는 않았고 또 괜찮았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또 수요일 또 쉽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쉬기 때문에 내일도 이런 순환매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뭐 신성홀딩스나 뭐 이지홀딩스나 이지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다시 한 번 더 움직일 수 있고 비료 관련주들도 저점에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저점 매수를 하셨다면 급등이 나온 다음에 분할 매도로 대응을 하시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이린 의원은 곡물 관련한 ETF도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라리 관련주 저점 매수하는 게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저점 매수를 하셨으면 상승세를 이용해서 익절하자, 분할 매도하자라는 관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관련주들 가격 전가가 정말 가능해서 실적 개선까지 이어질 종목을 한번 찾아보자라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최명석 위원은요. 네네. 네, 이런 관련주들 진짜 순환매도 빠르고 급등도 너무 많이 한 만큼 개인 네. 투자자분들 정말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거든요. 네네. 네, 조금 전에도 대응 전략 조금 설명은 해주셨지만 좀 네.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전혀 이제 생각을 못하는 사이에 이제 뉴스 하나로 급등이 나오죠. 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오늘 이제 그 관심주의 신성홀딩스를 가지고 나왔는데 한 2주 전에 17,000원짜리가 이번에 8,000원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반토막이 났거든요. 어제 오늘 8,000원짜리가 또 이게 12,000원 가까이 왔어요. 그러니까 50%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슈에 따라 다른데 사실 내일은 아무도 모릅니다. 솔직히 뭐 내일 푸틴이 죽을 수도 있고 또 소련 국민 90%가 전쟁을 반대하거든요. 또 사실 그렇지 인류가 먹을 수 있는 그 식량을 가지고 장난을 친다는 건 상당히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러시아의 앞날이라든가 푸틴의 앞날은 아무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세력의 장난이거든요. 솔직히 물론 이제 이슈가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곡물가가 비싸지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근데 이걸 뭐 이런 얼마 체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신성홀딩스라는 종목도 어제 오늘 이틀 양봉이 나오는데 내일은 나왔다가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항상 저점에서 잡아서 상승시 분할 매도 하시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내일 일을 몰라요. 이런 주식은. 그러니까 내일 평화 협상이 나오면 바로 급락이고 뭐 좀 더 전쟁 이슈가 더 가면 또 급등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5년 이하는 근처도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주식 투자 5년 이하는 근처도 가지 마시고 내가 어느 정도는 좀 고수다. 자칭 고수다. 매매를 내가 어느 정도는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 그런 분들만 이 이슈에 좀 가시고 바닥 탈출에 나온 종목 널렸거든요. 네.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많이 있으니까 후반기에 후반에 내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근데 지금 조금 앞서 나가셨네요. 네. 최선호주를 이제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지금 먼저 말씀해 주신 거 맞죠? 신성홀딩스. 네. 네,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시고 계시네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높아심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관련주들 너무 순환매도 빠르고 급등이 너무 많이 됐기 때문에 초보자분들은 너무 접근하기 어려우니까 조심하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 위원들의 종목 선별을 거친 종목 관련주 지금쯤에서 어떤 종목을 접근하면 좋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은정보 위원님. 네. 네. 어떤 최명성 네. 위원님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선수가 아니면 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두 번째 터는 이제 사례 관련 종목들은 이제 보지 말자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게 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번 코너에서는 이미 답이 다 있는데 또 한 번 리바이벌은 별로 의미가 없어서 좀 시장을 이제 크게 보시자. 너무 협소하게 지금 우리가 이슈를 가지고 지금 식량 관련 것들을 다루고 있지만 이미 그때 한 틀의 시세에 놨고 앞으로를 보야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시청자분들께 선점을 하자. 앞서가시자. 그래야 수익을 잘 나거든요. 그러면 시장 흐름을 제가 왜 장이 앞으로 우리한테 기회장인지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자, 주식하고 주가 현물하고 반대되는 게 뭐가 있죠? 미국의 금리예요. 그럼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입니다. 제가 아침 방송에 나와서도 계속 5월 달은 음선이 나올 겁니다. 이게 음선이 나오고 있죠. 자, 국고채 그 미국의 10년 만기가 가장 바로 밑인데 이것이 음선이 나오면 주가 상승은 좋아지겠죠. 두 번째, 미국의 10년하고 2년 장단기 금리 차를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2019년, 20년, 그다음에 또 최근 들어서 있었거든요. 이때부터 나스닥 차트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시면 됩니다. 역시 움직였죠. 지금 이렇게 해서 역시 우리한테는 또 한 번 기회가 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겠고, 우리 이제 한번 차트를 통해서 제가 왜 지금이 기회인지 더 이상 맨날 시세 보고 하지 마시고 앞서가시자. 자, 여러분들 보세요. 그 누구도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신압으로 나스닥이 10%나 올랐어요. 제가 딱 3개만 여러분들께 체크해드렸어요. 이 다이버스를 보시자, 이격도를 보시자. 올라가고 있죠. 자, 나스닥 주봉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음봉 7개 다음에 여기에서 장대 양선이 나왔어요. 상승을 장악하는 캔들이 나오는 바닥에서 추세 전환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스펙트럼을 넓혀서 길게 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이미 시세가 많이 난 종목들 잘해봤자 그 조금 먹고 크게 낭패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국내 증시로 돌아와서 보시게 되면 한일 사례부터 기술적인 반대가 날 수 있지만, 자, 일단 코스피 한번 차트를 보실까요? 코스피 어떻습니까? 새로운 상승 채널을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저항선을 벗어 새로운 추세를 가고 있다. 코스닥도 더 좋아요. 삼각수렴 패턴에서. 그래서 이것도 코스닥 6% 올랐죠. 이럴 때 다 조심해야 되자고 그랬습니다. 저만 외롭게 외쳐댔습니다. 기억하시죠? 지금이 기회라고. 그래서 우리가 스펙트를 넓게 보게 되면 얼마든지 좋은 종목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세아 메카닉스 같은 경우도 아까 우리 앵커님이 시간에 상한가 같다고 했는데 이런 것들도 다 황금 맥점에서 저점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단 말이에요. 바로 우리가 이때 황금 맥점에서 포착해서 10% 상승했고 또 시간에까지 한 20-30% 수익 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바닥에서 매매하는 거예요. 또 하나 슈림 로봇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황금 맥점에서 우리가 3,550원에 종가 배팅을 했는데 이것도 시간에도 또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이것도 한 16% 20% 수익 낼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이다. 성장도 논리는 끝나지 않았고 거기다 하나만 더 가미한다면 리오프닝주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조언 드릴게요. 네, 좋습니다. 꿀팁을 굉장히 또 많이 주셨습니다.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좀 지켜보자. 로봇 관련주도 한번 잘 보자라는 관점에서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아이린 위원님은 어떤 종목을 좀 괜찮게 보실까요? 종목이 2,000개가 넘는데요. 네. 다 할 수는 없습니다. 네, 다 할 수는 없고요. 또 이제 앞서서 조은 조부님께서 뭐 리오프닝 말씀을 주셨는데 리오프닝주 쪽도 이제 굉장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항공주하고 호텔주가 많이 올랐고
그럼에 불구하고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주 여행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하고의 이제 그냥 여행 쪽도 이제 약간 일본도 이제 개방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뭐 리오프닝주 저도 좀 좋게 보고 있고, 그렇다면은 뭐 리오프닝주 하면 화장품도 있고요, 또 의료기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이런 것들도 뭐 단기적으로 본다면 좋지만은 지금 우리가 초단기로 본다면은 내일장 급등할 거, 딱 집어서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지바이오를 자, 곡물, 사료, 뭐 이쪽에서 우리가 뭘 본다 하면은 이지바이오를 한번 공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지바이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자, 오늘장 상한가 근접했다가 밀려내서 마감했습니다. 신성홀딩스 그리고 이지바이오, 이지홀딩스 순차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흐름이 보여졌는데, 같이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서 이지바이오 한 번 더 시세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공략해 보시면, 다 뭐 단기적으로 나는 주식 초보가 아니라 한번 시초가 매수를 해서 이렇게 매매해서 단기적으로 얼마 정도 수익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한번 공략해 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시장은 지금 낙폭 과대주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잘 참고하셔가지고 매매하시는 데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련해서 빠르게 시세를 보고 싶으신,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이지바이오 한번 지켜보자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럼 우리 최명성 위원님은 조금 전에 신성홀딩스라고 먼저 언급해 주셨잖아요. 네네. 바닥 맛집이시니까 네. 차트 흐름 좀 한번 살펴주실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슈주에서 이제 가장 좀 센 종목인데 신성홀딩스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제부터 시작을 했고요. 오늘도 거래량이 1000만 주에 1000만 주. 근데 장중에 거의 상한가를 갖고 23% 올랐거든요. 그래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내일 한번 더 갈 수 있습니다. 또 주봉을 보면은 좀 급등이 한번 나올 수 있는데, 근데 대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뭐 보유하신 분 또는 좀 매수하신 분, 또 내일 좀 쫓아가실 분들은 그 신성홀딩스를 보면 장대 양봉이 3개 나와서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 주식 참 허망한 게 3개 나오고 다음날 급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내일은 어느 정도 상승 시점을 일부 절반 이상 매도하시고, 너무 이렇게 시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 그날 이슈에 따라서 하루 이틀 급등했다가 다음날 급락, 이런 종목은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상승 시마다 분할 매도하는 게 정답이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신성홀딩스까지 새 위원들의 유망한 종목들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주제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그럼 내일장 이슈왕 살펴보겠습니다. 네, 내일은 어떤 이슈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현재 시간으로 31일 바이든 대통령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회동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미국과 세계 경제 현황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어떤 이슈가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두 번째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날 BTS가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 아시안에 대한 증오범죄와 차별 문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합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다양성과 포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소식도 한번 지켜보시죠. 세 번째 이슈입니다. 중국 국가통계국이 5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를 발표합니다. 이달 들어 코로나19 안정세 속에 상하이 도시 봉쇄가 부분 완화돼서 생산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PMI 지표도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큰데요. 내일 결과 한번 보시죠. 마지막입니다. 통계청은 4월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합니다. 3월 전산업 생산은 전월보다 1.5% 증가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내수 경기가 회복되는 징후가 포착됐다고 분석됐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 여건이 악화된 수출과 교역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이슈왕이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새 위원들의 종목들 꼼꼼하게 AS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좋은정보위원회 마인즈랩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목표가가 22,000원이었는데 진입한 다음 날 이미 가뿐히 넘어섰습니다. 장중에 27%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지금 최고가 수익률 26%대네요, 위원님. 네.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볼까요? 이틀 만에 단숨에 26% 맞아요. 수익을 안겨드렸죠. 네, 이게 대단하십니다. 뭐냐면 네. 내용 있는 종목들은 저점 매수하는 게 답이다. 또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올린 종목들 추격 매수하면 잘하면 수익도 나지만 또 낭패 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안전하게 매매하십시오. 이 종목은 사실 AI에서 실질적으로 셀바스 AI와 함께 캐시카가 되는 회사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마디마디 여러분께 미리 다 예고드려서 42% 급등, 또 한 번 24% 급등 나왔거든요. 또 한 번 과실권에 와 있네요. 주봉을 봐도 여전히 음선 다음에 이번 주 양승 가능성이 있고요.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지난 고점이 한 25,000원 정도인데 못 가도 한 23,000, 4,000원 한 번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예시해 드릴게요. 하여튼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정고점 부근까지 23,000원, 4,000원까지 한번 바라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요. 아이린 위원의 위메이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요즘에 위믹스 기대감에 굉장히 핫한 종목이죠. 진입한 지 2거래일 만에 오늘 장중에는 12%대 급등세를 또 보이기도 했네요. 위원님, 네. 2거래일 만에 또 6% 가까운 수익을 주셨어요. 네, 일단,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 볼까요? 충분히 이제 잡을 기회를 줬었고 그리고 음봉이 이틀 동안 나와주면서 그뭐 7만 한 9천 원에서 8만 원 중반까지 이제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 일장 뭐 12%대 급등 나와줬습니다. 뭐 외국인뿐만 아니라 연기금에서도 매수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고 있고 중요한 건 지금 시장 분위기가 낙폭 가대 종목들 중에서 반등이 지지난주부터 차분하게 이제 바닥권에서 이 종목도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반의 반토막 나서 이제 상승률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종목을 가지고 분봉, 10분봉, 1분봉, 3분봉 차트를 열어놓고 분봉에서 또 뭐 저항이면은 팔고 뭐 밀리면 더 사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들고 가시면서 좀 더 수익을 가져가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종목 위메이드 추가 상승세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AS 받을 종목 우리 최명성 위원의 샘표식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니까 4월 26일에 장중에 22%또 크게 오르고 지금 38%대 수익을 주고 계시네요. 최근에 다시 정배열로 차트가 돌아온 것 같아요, 위원님. 네, 우리 앵커님 차트를 너무 잘 보시네요. 네. 네. 근데 그 샘표식품 차트 바로 보시면 제가 그 올라가는 입구에서 설명드렸는데 한 38% 수익이 나왔다가 한 3주 빠졌네요. 근데 오늘 이제 식품 또 사료주 올라오면서 제일 바닥을 잡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단기 뭐 매수 자리니까 보면서 좀 대응하시면 20% 정도 수익이 날 것 같습니다. 오, 네. 20% 수익이라니 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위원들의 AS 받은 종목들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이번에는 새 위원들의 새로운 종목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정보 위원님. 네, 위원님만의 펀더멘털이 살아있는 황금 맥점을 포착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 4차 산업혁명주입니다. 제가 머니투데이 방송 출연해가지고 그래도 오늘 뭐 좀 영광스럽게 3대 천왕으로 이렇게 네. 등극한 이유가 가장 먼저 앞서서 시장을 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딱 2년 반 됐는데요. 그래서 뭐 그렇고 또 그 종목들을 어디서 잡느냐. 정말 여러분들 손에 없도록 저점에서 잡았다는 게 바로 여러분께서 인정받는 그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들고 나온 종목은 바로 4차 산업혁명에서 퓨럼티어라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2월 23일에 신규 상장했고요. 하이비전 시스템의 자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이다 센서하고 또 자율주행 센서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회사가 이 종목이 한번 좀 움직인 적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현대차 협력사 SOS렉과 라이디아 모듈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서 협업 관계 가능성이 있어서 주가 상승을 한번 했습니다. 자, 이 종목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고점들이 좀 많이 내렸죠. 이때가 처음으로 양양음에서 황금 맥점에 포착해서 급등이 한번 나왔었고 오늘 또 한번 포착이 됐네요. 그래서 양음 나오면서 이편수 밑집에서 N자 파동을 이어가고 있거든요. 단 여기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리는데요. 시초가에서 22,500원 낮게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일 높게 치면 음선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푸시해서 낮은 가격에 매수하시고 목표가는 25,200원,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해 드릴게요.
네, 좋은 정보 위원은 프론티어 제시해 주셨고요. 목표가는 25,200원 잡아주셨습니다. 흐름 잘 기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린 위원님, 림파고 아이린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나요? 오늘 제가 그 처음으로 안 움직이다가 좀 움직이는 그 쌀 관련주, 지난주에는 조금 중기적인 전략으로 스윙 전략으로 종목을 드렸다면은 이번 주는 좀 단기적인 종목을 오늘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지홀딩스고요. 우리가 이제 이지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늘 시초가로 해서 이제 뭐 19% 무려 10% 급등이 나와줬고 중간에 눌림목에서 또 저점에서 공략을 해서 한 10몇 프로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무료 카톡방에도 이 종목을 소개를 시켜드리고 짧게 급등 직전에 소개드려서 바로 10% 넘게 급등해 줬습니다. 그런데 추가 상승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자 가지고 나왔고요. 인도에서 쌀 수출 관련해서 금수 조치 논의 중이다는 이슈가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값이 진짜 폭등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동반 상승 가능하다 보여지고요. 바닥에서 1차적인 급등 나오고 윗골이 달렸지만 추가 상승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보여지니까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고 농업회사 새들만의 지분을 무려 71%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새들만이 서산의 간척지에서 쌀 관련해서 이제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부각이 돼서 오늘 급등한 만큼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매수가는 시초가에서 4,900원. 오늘 제가 무료 카톡방에서 드린 매수가랑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가는 1차적으로 5,400원 그리고 이제 손절가는 러프하게 4,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아이린 위원은 아까 전에는 이슈 관련해서 이지바이오 제시해 주시고 이번엔 또 이지홀딩스까지 이쪽 다 좋게 보시는 것 같네요. 목표가 5,400원 잡아주셨습니다.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마지막으로 최명성 위원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6시간 동안 발굴하셨어요? 이 종목도 6시간 반 정확히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앵커님 참 기획을 잘하시네요. 그래서 이제 사실 빨리 말씀드리는데 인성정보라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이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제 약 20년 된 역사를 지니고 있는데 뭐 IT 인프라 전문 기술력을 바탕으로 컨설팅, 설계, 개발 등 하고 있는데 원격 진료죠. 원격 치료, 헬스케어 등의 핵심 인프라 솔루션 및 서비스 기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정부 정책가 중에서 110개 그 정부 정책 가운데 원격 의료가 나와 있고요. 현재 그 세계적으로 세계는 이미 많이 돼 있는데 우리 한국만 뒤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코로나19에서 이제 원격 진료가 이제 우리 한국에도 도입이 돼야 된다. 그런 여론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이번에 새로운 이제 보건복지 장관이 이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다.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가 항상 2,500원대가 바닥을 찍고요. 상승할 때마다 많이 갈 때는 이제 3,700원까지 가는데, 자, 매수가는 2,800원을 드리고요. 자, 1차 목표가 3,200원, 2차 목표가 3,7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2,500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명성 위원은 인성정보 말씀해 주셨고요. 목표가 1차는 3,200원, 2차 3,7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새 위원들의 종목 화면으로 정리해 보시죠. 네, 정말 우리 최명성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종일 6시간 동안 어떤 종목이 이제 바닥 탈출을 기다리고 있을까만 고민을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네. 오늘 방송 끝나고 무료 방송까지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11시에 무료 방송하는데요. 제가 2주 전부터 큰 소리를 쳤죠. 시장이 완전히 살아납니다. 지금은 완전한 상승장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이제 오늘 밤 11시에 무료 방송 그 이제 참여하신 분에게 바닥에서 상승하는 또 급등할 수 있는 세 종목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오시고요. 특히 요즘 보면 이제 시청자분들이 실전 투자가 너무 어렵다, 매매가 어렵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 제가 24년 실전 투자를 이제 바탕으로 쉽게 재미있게 또 간단히 해도 얼마든지 수익이 날 수 있는 기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11시 무료 방송 오시면 실전 투자를 잘 할 수 있는 비결을 제가 한두 가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닥 탈출 기다리고 있는 종목 3종목이나 소개해 주신다고 하시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시기 바랄게요. 참여 방법은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이라고 검색을 하시고 첫 번째 링크 클릭하시면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아래 우리 위원님 사진 아래 방송 입장 버튼 클릭만 하시면 되고요. 잠시 후 11시부터 시작을 하니까요. 많은 분들 꼭 잊지 마시고 함께 하시면서 실전 투자 비법까지도 꼭 알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참고로 오늘 밤에 미증시는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한다는 점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내일장 우리 장 상승세 꼭 이어지기를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우리는 내일 밤 10시에 만나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